젊은 과부와 힘 좋은 머슴. 어머니, 제 가슴 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하얀 소복으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적막강산 같은 양반과 별당, 그곳에 짐승 같은 사내의 숨결이 스며듭니다. 새로 들어온 머슴 강쇠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보며 20살 청상과부 청아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몸의 떨림을 경험합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과 은밀한 시선. 양반의 도리도 며느리의 정절도 사내의 거친 손마디 앞에서는 맥없이 녹아내립니다. 서슬 퍼런 시어머니의 눈길을 피해 시작된 위험천만한 사랑. 그 농밀한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르신들, 상상해 보십시오. 매미 울음소리가 성남 파도처럼 쏟아지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이 참판댁의 육중한 대문이 끙 비명을 지르며 열리더니 웬 산덩이만한 사내가 보찜 하나를 어깨에 척 걸치고 들어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굴 강쇠입니다. 그의 나이 이제 30이나 되었을까요? 햇볕에 잘 구워진 녹그릇처럼 번들거리는 그의 피부는 보는 것만으로도 그 단단함이 전해질 정도였지요. 그 무렵 별당의 깊은 어둠 속에서는 한 여인이 창살에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청상과부 청아였지요. 그녀가 입고 있는 소복은 어찌나 희고 꼿꼿한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시신을 감싸고 있는 수의처럼 서글프게만 보였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몸이 꽃인지 돌인지도 잊은 채 오직 정절이라는 두 글자만 씹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저 대문을 넘어온 사내의 기운은 그녀의 멈춰버린 심장을 단번에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강쇠가 마당 한복판에 서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올리는데 그가 허리를 숙일 때마다 낡은 무명 저고리 사이로 비치는 등 근육이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거립니다. 땀에 젖어 살갗에 착 달라붙은 저고리 너머로 사내의 거친 생명력이 청아의 방 안까지 훅 끼쳐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청아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은 늘 서리빨 같은 선비의 기운만 가득해 그녀의 가슴에 단 한 번도 불을 지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저 천한 머슴의 몸뚱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무식할 정도의 건강함이라니. 강쇠가 인사를 마치고 헛간으로 향하며 땀을 닦으려 저고리를 슬쩍 들추었습니다. 그때 보인 그의 복근은 마치 잘 닦인 주춧돌처럼 단단했고 배꼽 아래로 이어지는 은밀한 선은 청아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쇠의 발끝에서부터 종아리 그리고 터질 듯한 허벅지를 지나 그의 굵직한 목덜미에 머물렀습니다. 강쇠가 고개를 돌려 우물가로 향할 때 그의 짙은 눈썹과 이글거리는 눈동자가 잠시 별당 쪽을 향했습니다. 청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창문을 닫고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멈출 줄 모르고 날뛰었습니다. 빳빳한 소복 아래로 흐르는 땀방울이 가슴골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감촉이 마치 사내의 손길인 양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미쳤어. 하고 자신의 뺨을 감싸 쥐어보지만 손끝에 닿는 자신의 피부는 이미 열병에 걸린 듯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영차 하는 강쇠의 굵직한 기합 소리가 이제는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히는 음탕한 속삭임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내뱉는 본능적인 포효와도 같은 갈증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쇠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별당의 공기는 전보다 10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무거워졌다기보다는 끈적끈적해졌다는 표현이 더 맞겠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마당을 가로지르는 무언의 시선들은 이미 수만 번의 대화를 나눈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강쇠는 영특한 사내였습니다. 자신이 마당에서 도끼질을 할 때마다 아씨의 방 쪽 창문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았지요. 어느 날은 볕이 유난히도 따가웠습니다. 강쇠는 일부러 아씨의 동선이 뻔히 보이는 우물가 곁에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체를 완전히 드러낸 채 오직 바지만 하나 걸치고 있었지요. 도끼를 높이 치켜들 때마다 그의 넓은 가슴팍은 팽팽하게 당겨졌고 햇빛을 받은 땀방울들은 그의 근육 사이사이를 흐르며 눈부신 궤적을 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아가 시어머니의 약사발을 들고 부엌으로 가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을 그녀였지만 그날은 약사발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강쇠의 젖은 등판으로 쏠렸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장작 소리가 날 때마다 청아의 어깨도 흠칫흠칫 떨렸지요. 강쇠는 아씨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끼자 보란듯이 더 거칠게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흡. 하고 터져나오는 그의 숨소리에는 사내의 야성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청아가 우물가를 지나치려는 찰나 강쇠가 갑자기 도끼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아씨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세 걸음. 강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쌉싸름한 흙냄새, 그리고 진한 사내의 땀 냄새가 청아의 코끝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청아는 멈춰 섰습니다. 아니,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져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게 맞겠지요. 강쇠의 눈은 아씨의 하얀 목덜미를 훑고 지나가 얇은 소복 너머로 비치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도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옷을 벗겨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청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갈망을 모두 들켜버린 것 같은 수치심과 동시에 더 쳐다봐 주길 바라는 발칙한 기대감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아씨 날이 많이 덥습니다. 강쇠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청아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당신도 나처럼 뜨겁지 않으냐? 는 노골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청아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약사발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사내에 젖은 가슴팍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시익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에 묻은 땀을 바지춤에 쓱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도끼를 잡으며 나지막이 으쪼렸습니다. 밤에는 더 더울 것 같습니다요. 그 한마디에 청아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복 안의 속적삼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몸에 찰떡처럼 달라붙어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가 마치 강쇠의 도끼질 소리처럼 온 집안을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은 끊어지기 직전의 검은고 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작은 바람 한 점, 빗방울 하나만 있어도 터져버릴 듯한 이 위태로운 긴장감이 조선의 밤을 뜨겁게 달굴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 어쩌면 하늘이 이 가련한 두 영혼을 가엾게 여기신 것일까요? 낮부터 찌는 듯한 더위가 대지를 달구더니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부터 하늘빛이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먹구름이 성난 파도처럼 몰려오더니 이내 우르릉 쾅 하고 산천 초목이 벌벌 떨 정도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기와장을 뚫어버릴 듯 쏟아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수천 마리의 말이 달리는 말발굽 소리 같았지요. 별당 홀로 앉아있는 청아는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채 이불을 가슴팍까지 끌어올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번갯불이 번쩍할 때마다 창살 너머로 비치는 나무 그림자가 마치 괴물처럼 방안을 들이치는데 그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지아비도 없는 이 밤에 내 신세가 왜 이리 처량한가. 청아는 자신도 모르게 강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듬직한 어깨,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이글거리던 눈빛 생각만 해도 온몸이 화끈거려 혼이불을 걷어차 보지만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질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벅벅벅 빗소리를 뚫고 묵직한 발소리가 별당 툇마루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청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둑일까? 아니면 원귀가 찾아온 것일까? 하지만 심장은 이미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소인 강쇠입니다.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별당 담장이 무너지지나 않았나 걱정되어 와보았습니다. 낮고 굵은 강쇠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하고 호통을 쳤어야 할 양반집 아씨였지만 오늘 밤 청아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새어나갔습니다.
비가 너무 무섭구나. 강쇠야, 거기 있느냐? 청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문 밖의 강쇠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빗물을 듬뿍 머금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사내의 진한 채취가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젖은 저고리가 몸에 딱 달라붙어 강쇠의 가슴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드러났고 그의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번갯불이 다시 한번 번쩍하며 방 안을 대낮처럼 밝혔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쇠의 눈에는 사냥감을 앞둔 맹수의 갈구함과 연인을 향한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고 청아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성큼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아씨, 몸을 그리 떨고 계시니 소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쇠는 거친 손을 뻗어 청아의 가느다란 어깨를 잡았습니다. 젖은 손의 냉기가 소복을 뚫고 전달되었지만 그 아래 느껴지는 사내의 체온은 용암처럼 뜨거웠습니다. 청아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강쇠는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듯 끌어안았습니다. 아씨, 오늘 밤은 소인이 아씨의 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신분도 법도도 내일 아침에 해도 다 잊으시고 그저 이 강쇠의 품에만 계셔 주십시오. 강쇠의 뜨거운 숨결이 청아의 귓가를 간지럽히자 그녀의 마지막 이성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청아는 흐느끼듯 강쇠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세상이 통째로 녹아내리며 두 남녀의 그림자는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 하나가 되어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부터는 정말 숨을 죽이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방 안의 등잔불은 강쇠의 거친 손길에 힘없이 꺼져버렸고 오직 번갯불만이 간헐적으로 두 남녀의 미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빳빳하게 풀기가 먹어있던 청아의 하얀 소복 저고리가 강쇠의 투박한 손길 아래 맥없이 풀려나갔습니다. 스르륵 하고 고름이 풀리는 소리는 거센 빗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청아의 귀를 울렸지요. 강쇠의 두툼한 손바닥이 청아의 매끄러운 어깨를 타고 내려가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붓만 잡던 선비의 가냘픈 손과는 차원이 다른 흙을 일구고 나무를 베던 사내의 거칠고 힘있는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청아의 살결은 마치 불에 댄 듯 달아올랐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쇠의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사내의 몸에서 나는 쌉싸름한 땀 냄새와 빗물 냄새가 그녀의 감각을 마비시켰고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인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강쇠는 굶주린 짐승처럼 청아의 목덜미와 쇄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거친 수염이 부드러운 살결을 자극할 때마다 청아는 몸을 베베꼬며 사내의 품 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강쇠는 그녀의 하얀 속적 산마저 걷어내고 달빛보다 더 눈부신 아씨의 속살을 마주했습니다. 가녀린 허리와 풍만한 가슴, 그리고 그 아래 감춰진 비밀스러운 굴곡. 강쇠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아름다움을 온몸의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아씨, 나의 아씨. 강쇠의 낮은 목소리가 청아의 귓가에 울릴 때마다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양반이라는 체면도, 과부라는 멍에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조상들의 눈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꽉 채우는 사내의 강인한 힘과 그 힘에 반응하여 타오르는 자신의 몸뚱이만이 실존하는 전부였지요. 이윽고 두 사람의 살과 살이 빈틈없이 맞닿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어있던 강쇠의 몸은 어느새 청아의 열기를 받아 뜨겁게 달구어져 있었습니다.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듯 쩍쩍 갈라진 가슴에 단비가 내리듯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탐닉했습니다. 강쇠의 묵직한 움직임이 시작되자 청아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평생을 억눌러온 굴레로부터의 해방이었고 죽어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축제였습니다. 땀방울이 섞여 누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거친 숨소리는 폭풍 우 소리와 어우러져 기묘한 합주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쇠는 자신의 온 생명력을 쏟아붓듯 청아를 몰아붙였고 청아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독수공방의 세월을 견뎌온 여인이
산덩이 같은 사내의 품에서 처음으로 여인이 된 그 순간의 환희를요. 번갯불이 마지막으로 방안을 환하게 비췄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땀 젖은 살결을 확인하며 마침내 하나가 되어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의 법도가 잠든 밤, 신분의 벽을 허물어뜨린 육체의 대화는 그렇게 폭풍우와 함께 치열하게 타올랐던 것입니다. 빗소리는 밤새도록 그들의 미러를 덮어주었고 별땅의 밤은 어느 때보다 짧고도 뜨겁게 지나갔습니다. 폭풍우 치던 그 전설적인 밤 이후로 별땅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별땅이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면 이제는 사시사철 더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실과도 같았지요. 청아와 강쇠, 이 두 사람은 이제 낮에는 남남처럼 지내다가도 해만 지면 서로의 체온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지독한 열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청아는 낮 동안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면서도 문득문득 마당에서 장작을 패거나 가마니를 짜는 강쇠의 뒷모습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땀에 젖어 툭 붉어진 그의 등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그녀의 하얀 소복 안쪽에서는 이름 모를 뜨거운 기운이 울컥울컥 솟구쳐 올랐지요. 그럴 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허벅지를 꽉 꼬집으며 솟구치는 욕망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강쇠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아씨의 하얀 버선발이 툇마루를 지나갈 때마다 그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지난밤 자신의 품 안에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신음하던 아씨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멀쩡한 생나무를 몇 개나 박살냈는지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담벼락 밑에 평소와 다른 모양의 돌멩이가 놓여 있거나 우물과 빨랫줄에 하얀 수건이 비스듬히 걸려 있으면 그것은 오늘 밤 목이 빠지게 기다리겠다는 무언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강쇠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별땅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문고리를 조심스레 잡아당기면 기다렸다는 듯 청아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투박한 손을 낚아챘지요. 강쇠야, 내가 오지 않을까봐 내 가슴이 다 타서 재가 될 뻔하였다. 청아의 애절한 목소리가 강쇠의 귓가를 간지럽히면 강쇠는 대답 대신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았습니다. 낮 동안 흙과 땀에 절어있던 사내의 채취와 분꽃 향기 은은한 여인의 체온이 한데 뒤섞이며 방 안은 금세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쇠의 투박한 손마디가 청아의 매끄러운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 빳빳한 소복 저고리를 하나하나 풀어헤칠 때마다 정적뿐이던 별땅에는 스르륵, 사르륵 옷가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애틋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쇠는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탐닉하듯 청아의 눈부신 살결 구석구석을 자신의 입술로 확인했습니다. 3년 동안 차가운 벽만 끌어안고 지냈던 청아는 사내의 거친 수염이 자신의 부드러운 가슴팍을 스칠 때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며 자지러질 듯한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 강쇠야, 더 세게 나를 부서뜨려도 좋으니 더 세게 안아다오. 그녀의 간절한 외침에 강쇠는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쏟아붓듯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겹쳐져 격하게 흔들릴 때마다 낡은 별땅의 바닥은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렀고 그들의 땀방울은 뒤섞여 누가 누구의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라 신분이라는 감옥에 갇힌 두 영혼이 서로의 살결을 통해 자유를 갈구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담장 아무리 높아도 바람은 넘나드는 법이지요.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청아의 시어머니인 박씨 부인은 여우보다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처럼 죽어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생기 없던 안색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돌고 며칠 전부터는 혼자 있을 때조차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지요. 게다가 집안의 머슴 강쇠놈은 또 어떻습니까? 전보다 훨씬 더 힘차게 일을 하면서도 별땅 쪽을 향한 그의 눈빛에는 예사롭지 않은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낮에 먹은 음식이 얹혔는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땅 쪽에서 예사롭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드르륵 문 열리는 소리도 없이
웬 사내의 묵직한 그림자가 별당 창살에 비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 며느리가...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별당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 강세야, 내 지옥 같던 삶에 내가 빛이로구나. 아씨, 소인의 목숨을 다 바쳐 아씨의 그 외로움을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여인의 자지러지는 신음과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발칙한 것들을 끌어내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멍석마리를 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물어목을 쳐도 시원찮을 판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문고리를 잡지 못한 채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고만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박씨 부인 자신의 가슴 속에도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온 외로움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 또한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오직 가문의 명예와 정절이라는 두 글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제단 위에 바친 여인이었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벽을 끌어안고 죽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베갯니를 적시던 그 처절한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켰다.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연려문을 받기 위해 내 몸이 고목나무처럼 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지켜왔다. 그런데 남은 것이 무엇인가?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늙어가는 이 처량한 신세뿐이지 않은가? 박씨 부인은 별당 툇마루 밑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어느덧 동병상련의 애잔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천한 머슴의 품을 파고들었을까. 가문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저 어린 생명을 나처럼 시들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녀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어루만지며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의 죄를 묻는 것은 곧 자신의 지난 세월이 헛수고였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고, 그렇다고 허락하자니 유교의 법도가 무서웠지요. 새벽달이 기울 무렵 박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죽은 아들을 향한 절개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별당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씨 부인은 청아와 강쇠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났음을 직감하고 안색이 흑빛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쇠는 아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모든 것은 소인의 잘못입니다. 아씨는 그저 소인의 꾀임에 빠진 것이니 저만 죽여주시고 아씨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청아 또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요.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저를 당장 죽여주소서.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박씨 부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강세야, 내 놈의 힘이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내 며느리의 가슴에 저리도 활활불을 질러 놓았느냐? 고목나무에 꽃이 피게 한 것을 보니 내 놈도 보통 놈은 아니로구나. 그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여자다. 나도 사람이다. 내가 밤마다 얼마나 차가운 방에서 떨었을지 내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내가 지킨 정절이 사실은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었다는 것을 어젯밤 너희의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깨달았다. 박씨 부인은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강쇠를 죽은 남편의 먼 친척 학렬로 입적시켜 신분을 세탁해주고 두 사람을 정식 부부로 맺어주겠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집안의 대가 끊길까봐 양자를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며느리와 연이 다 제치를 시키기로 했다. 고 소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양반가에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지만 박씨 부인은 가문의 체면보다 며느리의 행복과 자신의 남은 생을 함께할 가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붉은 촛대 2개가 떡하니 자리를 잡았고 조촐하지만 정갈한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강쇠는 이제 머슴의 때를 벗고 점잖은 선비의 도포를 입었으며 청아는 3년이나 입었던 그 지긋지긋한 하얀 소복을 벗어던졌습니다. 대신 연분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고
이마에는 붉은 연지곤지를 찍었지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주례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맞절. 소리와 함께 고개를 숙일 때 두 사람의 눈에서는 지난 세월의 서름과 앞으로의 환희가 뒤섞인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별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 무렵 박씨 부인은 내 오늘 밤은 귀가 먹어 아무 소리도 못 들을 터이니 너희는 그저 마음껏 정을 나누거라. 하며 안채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드디어 별당 문이 열리고 지아비가 된 강쇠와 아내가 된 청아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전처럼 도둑놈처럼 숨어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지요.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자리에 앉아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청아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소복 아래 가려져 있던 그녀의 아름다움이 붉은 홀레복을 입으니 마치 활짝 핀 모란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강쇠는 떨리는 손을 뻗어 청아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천천히 뽑았습니다. 스르륵하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는데 그 향기가 어찌나 진한지 강쇠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나의 부인이구려 꿈만 같습니다. 강쇠의 굵직한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청아의 어깨를 감싸쥐고 천천히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청아는 강쇠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그의 옷자락을 꽉 쥐었지요. 강세야 아니 서방님.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군요.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쇠는 대답 대신 청아의 턱을 살며시 들어올렸습니다. 달빛보다 고운 그녀의 입술에 강쇠의 뜨거운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이내 이들에게 허락된 자유가 기폭제가 되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쇠의 손길이 청아의 저고리 고름을 풀어 헤쳤습니다. 빳빳한 비단 저고리가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자 촛불 아래 눈부시게 하얀 청아의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이전에 몰래 나누던 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도 농염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쇠는 청아를 이부자리 위로 천천히 눕혔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팍이 청아의 부드러운 가슴에 맞닿자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쿵쿵 하고 방바닥을 울렸습니다. 강쇠는 청아의 목덜미와 쇄골, 그리고 그 아래 은밀한 곳까지 자신의 흔적을 남기듯 정성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청아는 사내의 거친 수염이 살갗을 스칠 때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짜릿한 전율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 서방님아. 그녀의 신음은 이제 두려움이 섞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쾌락과 환희의 노래가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쇠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힘차고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새벽닭 소리에 놀라 도망칠 일도 없었기에 그는 자신의 야성을 마음껏 쏟아부었습니다. 청아는 사내의 강인한 허벅지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뜨겁고 묵직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 두 사람의 몸을 적셨고 살과 살이 찰싹거리며 맞닿는 소리는 깊어가는 조선의 밤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서로의 땀 젖은 몸을 꽉 끌어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쇠는 청아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평생 아껴주겠소.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을 지키겠소. 그 진심 어린 맹세에 청아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사내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집 대문 밖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쇠는 듬직한 가장이자 마을의 어른으로 대접받았고 청아는 현명한 아내이자 며느리로 칭송받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 또한 손주들의 재롱에 겨워 내가 그때 저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즐거움을 어찌 알았을꼬. 하며 허허 웃었지요. 죽음 같은 정절의 감옥을 깨부수고 살아있는 사랑의 온기를 택한 이들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어우야담의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시지요? 몰래 나누던 정보다 당당하게 허락받고 나누는 정이 이토록 깊고 뜨거운 법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따뜻한 햇살 아래 마주 앉은 이 두 사람처럼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봄바람과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도 한마디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꾼은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농익은 조선의 야담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분과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